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27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으로 살아남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요,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의 텔로미어로 살아남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분자생물학자 이현숙입니다. 전염병이 돈다고 이렇게 겁을 많이 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생명과학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로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거로 살아남기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17살 때 쓴 일기장에 보면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그래서 60세까지만 살겠다라고 썼었어요. 사실 진짜로 아주 당당하게. 왠지 기운 없고 영향력이 없는 노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17세보다 훨씬 더 60쪽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왜 텔로미어 이야기를 하느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게 될지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아세요? Dear My Friends인가?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했었던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나와서 인생 이야기 하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아프게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젊고 아름답고 예뻤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팔순이 가까우신데요. 지구인엘 바이젠이라는 이제 바이올린 음악이 있습니다. 사라사테. 그걸 매우 좋아하셨고 멋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만 나죠. 근데 지금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러는데 어떤 때 화가 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자꾸 못 알아들으실까,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은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생명과학은 사실은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화, 그 뒤에 있는 과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세대인 최인호 선생님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때인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화가 무엇인지 한번 봤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트입니다. 늙는다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주름이 생기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노약자들은 지금 요새 같은 때도 더 조심하셔라 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키도 작아지고요. 암이 발생하는 것도 증가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생명 현상들 뒤에 도대체 노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통된 질서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분자생물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구하느냐? 생명의 기초 단위는 세포, 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위스타 인스티튜트의 레오나드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사람의 세포를 한번 꺼내서 충분한 영양 배지에서 키워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만큼 세포 분열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죠. 했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포가 모든 게 다 충족되는 데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61년에 발표된 이 논문처럼 이렇게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멈추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즉 사람 세포는 한 50번에서 7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이것을 헤이플릭이 발견했다고 해서 헤이플릭 한계,
헤이플릭 리밋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아마도 우리의 염색체의 맨 끝이 복제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 것일 거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단 이때는 분자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이거에 이제 천착한 과학자들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다가 드디어 이 텔로미어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텔로미어는 그 그리스어로 그 실의 맨 끝이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DNA는 이렇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DNA의 길이는 쫙 편다면 한 2m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고도로 응축돼 가지고 나노미터의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염색체라는 구조를 만드는데요.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맨 끝입니다. 즉 DNA의 맨 끝인데 이 텔로미어는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어떤 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장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질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쩌면 이게 헤이플릭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묶으려고 하면은 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맨 끝이 이렇게 보호돼서 캐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발끈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은 이 염색체가 만약에 계속해서 닳아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력은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이제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다준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즈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노벨상 수상이 왜 너무나 당연시 되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 복제 문제로 돌아갈게요. DNA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DNA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DNA는요, 사실은 화학 분자입니다. 그 DNA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보여드릴 텐데 DNA가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생명 현상의 비밀을 밝히는 이제 단서였던 것인데 이것을 밝힌 사람들이 왜 훌륭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엑스레이 구조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DNA는 이중나선이고 가는 방향이 복제되는 방향, 그다음에 전사되는 방향도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안티패럴럴, 역평행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다 밝혀낸 것인데요. 말단 복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이렇게 역평행으로 가는데 복제되려고 하면은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애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수소결합이 풀어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방향성이 있어서 항상 5' 포스페이트 쪽에서 3' 수산화기 쪽으로 가게 되니까 한쪽에 그 선도 가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쪽에 그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는 레깅 스트랜드는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뭐냐면 DNA가 복제될 때는 처음 시작점은 RNA가 제공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나중에 RNA 절단 효소가 와서 없애거든요. 자, 계속 진행됐을 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프라이머들은 짧게 되는 데에서 지연 가닥에서 RNA 효소가 없애지만 이 맨 마지막에는요. 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방향성이 있는 합성에 있어서 이 앞쪽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횟수에서는 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단에 복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적으로 모두 다 입증되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DNA는요, 사실은 세포 안에서는 이거는 손상 신호야 라고 해가지고 DNA가 손상이 당하면은 생명 현상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것을 복구하고 그리고 고쳐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DNA 손상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호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가 멈추고 DNA를 고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밝혔던 세 분의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적은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한테서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호주 출신의 과학자인데 프렛 생어라고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백질의 단백질의 이제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을 발견해낸 프렛 생어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생명종의 그 유전자 서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분도 그래서 서열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테트라하이메나라는 이제 그 진핵 생물에서 보면은 DNA 맨 끝이 이렇게 계속 TTGGG, TTGGG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반복이 매우 깁니다. TTGGG면 6개잖아요. 이게 한 2KB, 3KB까지 킬로베이스까지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 신발 끝의 맨 끝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캐핑의 비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험적인 근거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설은 시퀀싱을 해보니까 염색체 맨 끝이 이렇게 TTGGG로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캐핑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있던 그 하버드의 MGH의 잭 조스텍이라는 박사님이 이분이 협력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과학에서 아주 신나는 일인데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내가 미니 크로모솜을 세포에다 집어넣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모에다가 이 미니 크로모솜을 집어넣는데 당신의 TTGGG 리피트를 맨 끝에다가 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같이 넣었을 때 만약에 그 TTGGG가 포함된 염색체가 보호가 된다면 분해되지 않고 그렇다면 당신의 가설은 맞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해냈어요. 그래서 그 둘의 공동 연구가 바로 이 텔로미어의 말단의 끝이 우리의 염색체를 보호하는 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입증되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세포들은 우리의 세포 중에서는 생식세포, 줄기세포, 그 다음에 테트라하이메나도 그런데요. 그런 계속해서 분열하는 세포들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졌다가는 그냥 쫙 뻗어버려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발견한 거는 이 캐롤 그라이더라는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존스 홉킨스에서 밝힌 것인데 다시 end replication problem, 즉 말단 복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말단에서 복제가 더 이상 안 됐어요. 이게 계속 짧아지면 더 이상 안 자란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효소가 왔는데 이것을 이제 그라이더가 발견한 거죠. 이 효소는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NA가 이 끝에 주형으로 해서 RNA가 이렇게 있으니까 상보적인 그 염기 서열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속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긴 상보 주형 가닥이 있으니까 다른 RNA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반대쪽의 가닥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방향성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을 하고요. 이 효소를 발견했는데 이 효소가 재미있는 것은 바이러스에서 온 것처럼 마치 RNA와 그 다음에 역전사 효소, 즉 RNA를 주형으로 DNA를 합성해내는 역전사 효소라는 걸 발견했고요. 이 텔로머레이즈의 존재가 텔로미어를 짧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노벨 그 위원회가 이분들을 그 수상을 결정을 할 때는 이 3명의 수상자는 거의 다 예상되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텔로머레이즈가 진시황의 불로초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진시황의 불로초가 될 것인지 불멸의 그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 고분자일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텔로미어의 길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텔로미어가 길면 짧아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조금 안 보이실 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휴먼이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염색체마다 다른데 5킬로베이스에서 15킬로베이스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애용하는 사랑하는 동물 모델인 마우스라고 실험 동물 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년 살거든요. 사람은 80 산다고 치고 2년 사는 마우스는 150킬로베이스입니다. 뭐 10배 넘게 더 길어요. 이건 수명하고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람이 개미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미가 9에서 13킬로베이스 정도고요. 개미가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그 텔로미어 길이하고 유사하거나 좀 더 길죠. 그래서 텔로미어의 절대적 길이가 절대로 수명의 그 길이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절대적으로 수명을 예측하게 해주지 않는다. 무엇일까?
어쩌면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자들은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그 발견이 나오는데요. 노벨상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훌륭한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그 미국 뉴욕의 로커펠러 대학의 네덜란드 출신 과학자 티티아 들랑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발견한 거는 이분 이후에 다른 모든 분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 텔로미어가 복제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노출돼 있겠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DNA가 손상당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는 방법을 지난 동안에 고안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의 가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치환하는 룹을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른 단백질들이 모두 다 작용해서 이게 노출되지 않은, 마치 그 바느질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묶죠. 그러면은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그렇게 그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건강한 세포의 텔로미어는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그 T-룹, T-고리라고 얘기합니다. 텔로미어 고리인데, 이 텔로미어 고리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텔로미어가 짧아져도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텔로미어가 짧아도 이 정도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잘 프로세싱이 된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개미의 그 텔로미어의 길이와 우리의 길이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 마우스가 굉장히 길지만 어차피 T-룹, T-고리를 만들 때까지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플릭의 한계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즉 점점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노화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T-룹을 만들지 못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DNA 손상 반응이 없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 T-룹을 만들 수 있다면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세포는 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T-룹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짧아지면 이거는 DNA 손상 반응으로 인식이 돼서 세포는 자라는 것을 멈추고 DNA를 교정을 하거나, 즉 텔로미어를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구조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DNA다라는 거예요. 텔로미어는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DNA, 결국 DNA 손상 반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NA하고 노화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증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이제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요. 워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워너 증후군은 이 왼쪽에서 보시는 정말로 놀라운 사진처럼 14세의 일본 여성, 이분이 나중에 48세가 됐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사진인데, 워너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어서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이 워너라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서 봤더니 DNA 대사에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DNA는 그 나선형이기 때문에 계속 대사를 하면 꼬이게 돼 있어요. 완전히 꼬여버리면은 그 고무줄 막힌 것처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활발하게 대사하는 세포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끊어주는 나이프에 해당하는 헬리케이즈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풀어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헬리케이즈를 코딩하는 것이 워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이 헬리케이즈가 역할을 못하니까 DNA 대사도 일어나지 않고 DNA 손상 반응이 너무 많이 이상하게 사생아적으로 일어나서 조로증에 그 노출이 됐고, 이뿐만 아니라 암의 발병도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즉 텔로미어에서 오는 것, 그리고 워너 증후군을 보건대도 노화와 DNA 대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를 더 보여드릴게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 보헤드 웨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북극고래더라고요. 북극고래입니다. 이 북극고래는 200년을 산다고 알래스카의 이누잇 쪽이 얘기를 해요. 2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이누잇 쪽은 계속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잡지 않으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누잇 쪽이 오래 사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촌인 다른 고래들은 이만큼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유전학자들 그리고 분자생물학자들은 비교 유전체학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쫙 해봤더니 최근의 데이터인데, 그
여기서 이런 DNA들, 그 ERCC1, pCNA, 아까의 원어처럼 DNA가 복제하고 수선할 때 대사로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 효소들인데요. 이런 유전자에 특이적인 변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ERCC1, pCNA 같은 DNA 복제, 수선에 관계되는 메커니즘이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비교 유전체학으로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증거, 즉 DNA 손상 반응이 노화의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의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노화의 증상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그런 다양한 노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세포가 노화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신진대사량이 감소를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해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냅스가 약화되니까 뇌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암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노화와 여러 현상들이 텔로미어 짧아짐으로도 역시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다양한 현상의 가장 밑바닥의 근원, 텔로미어 이야기가 노화의 이야기 그리고 암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이 텔로미어로 살아남기인데 아무리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작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그 사진은 방송국 분들이 그 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만 하고 그래서 방송을 보여드리는 거로 살짝 쉬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은 유전적 요소와 그 배경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 생활 습관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훨씬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그 실험 결과입니다. 그 몇십 년에 걸친.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 뭐 체육학과나 아니면은 무슨 명상하신 이런 분들은 뭐 그 이후에 텔로미어 길이를 재달라 이런 요청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런 논문들도 있긴 해요.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그 의심스러운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빌 앤드루스의 예에서는 확실하게 저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를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마우스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150kbase까지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T고리, T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텔로미어의 건강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텔로미어의 건강도는 무엇이냐? T룹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실험실에서는 상대적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 서던 블럿이라고 해가지고 DNA를 추출을 해서 그 죄를 달리고 거기에서 텔로미어 탐침을 가지고 혼성화 반응을 유도해서 절대적인 길이를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잘 보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의 그 사람의 DNA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이 둘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아니고 사실은 이 어떤 뮤턴트들, 즉 돌연변이 체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어떤 한 시간의 그 순간의 포착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약에 모니터가 된다면 자기의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의 과학이죠.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는 짧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PCR의 방법도 이 비슷한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텔로미어 손상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T룹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즉 DNA 손상 반응입니다. 텔로미어의 끝은 텔로미어의 표지로 탐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녹색이고요. 거기에 제 학생이 한 건데 DNA 손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분자 마커인 감마 H2AX라는 것을, 이건 히스톤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같이 공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둘이 같이 나타나는 곳, 여기는 텔로미어가 손상된 곳입니다. 증거로서 아까 티티아들랑이 발견했었던 고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쉘터린 단백질인 TRF2가 없어졌더니 이렇게 손상 반응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거의 하나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보건대는 T룹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험실에서의 이야기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 텔로미어의 장수에 대해서 조금 더 요새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불멸의 효소 텔로머레이즈를 만약에 모두 다 발현시킨다면, 즉 생식세포나 줄기세포만이 아니라 모든 분화되는 세포에서 발현시키다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해봤더니 1.5배 정도 수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산 겁니다. 2년에서 3년. 우리로 치면 80을 산다고 하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의 타임즈에 이 아기는 태어나서 145살까지 삽니다라는 거는 그러한 통계를 얼추 맞춰가지고 해낸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혹가다 얘네들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주 최근에 작년에 나온 논문은 보면은 텔로머레이즈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지 않고요. 텔로미어가 긴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그것을 마우스에다 집어넣어서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텔로미어가 긴 마우스의 조작을 받은 마우스는 계속해서 텔로미어가 길고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긴 것과 같은 종 안에서 수명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연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2명 연구 가지고는 빌 앤드루스 얘기를 과학적으로 그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경험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질의 집단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주로는 애슈케나지 주윗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굴화파에 굉장히 밀집돼서 사셨던 유태인 집단의 연구를 보면은 어떠냐면 100세 노인 집단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100세 노인 중에서도 건강한 100세와 병이 들어서 아픈 100세 노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건강한 쪽에서 더 길었고요. 또 하나는 텔로머레이즈의 어떤 변이들이 텔로미어 길이하고도 상관이 있다라는 유전학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와 사람 모두에서 텔로미어 길이와 장수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즈 어떻게 해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텔로미어가 그래서 짧아지게 되는데, 짧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번 말씀드렸던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밥 와인버그라고 MIT의 화이트헤드의 과학자인데요. 노벨상을 받지 않았지만 노벨상 받으신 분보다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은 사이언티스트에서 포이에트라는 상이 있어요. 로커펠러 재단에서 주는 시인으로서의 과학자 그런 상이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 받고 막스 페루치 받았던 그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한 얘기니까 멋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 즉 암은 노화의 질병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면 텔로머레이즈라는 텔로미어를 계속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효소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배아줄기 세포, 그리고 전분화능이 있거나 일부 분화능이 전분화능이 있거나 일부의 다른 장기로도 다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이런 곳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텔로미어 길이는 분열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유지되거나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화된 세포는 우리의 보통 세포들이죠. 간세포, 우리의 피부세포 이런 것들은 보면은 텔로머레이즈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10의 8승 혹은 10의 9승 세포 중에 하나 정도는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분열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화를 극복한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걸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또 10의 9승 중에 하나는 살아납니다. 걔들이 캔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뭔가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암화의 단계를 와인버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 가설이 아니라 지난 17년 동안 입증된 사실입니다. 즉 첫 번째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단계는 텔로머레이즈가 다시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 텔로머레이즈와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텔로미어 길이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 세포 노화를 극복하죠. 그러면은 50번 분열하게 되어 있던 것이 500번, 1000번 계속해서 분열할 수가 있고, 딸세포를 만들어내면 걔네들이 암화가 돼서 이거는 이제
유전체가 불안정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전이까지 가면 이것이 바로 악성 종양,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암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단계는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화살표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따라서 텔로머레이즈는 역기능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수명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텔로머레이즈를 일단은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암이 걸렸으니까 텔로머레이즈를 없애버리자. 텔로머레이즈를 암세포에서 없애버린다면 죽을 테니까,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고 그래서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실패를 하고 했는데, 저희 연구실도 발견을 했고 여러 연구실들에서 발견한 하나의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로머레이즈를 한번 없애봤어요. 마우스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암억제 인자와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텔로머레이즈가 없이도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새로운 암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 우리 학자님께서는 대안적 텔로미어 길이 유지 방법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얼트가 게시가 됐습니다. 이 얼트는 전체 암 중에서 한 10% 정도의 암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없이도 암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암들이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들고 메커니즘도 잘 몰라가지고 좀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암이 게시가 되는 거죠. 그때 또 하나는 뭐냐면 DNA는 원래 반보수적으로 복제를 하는데 이때는 에러가 되게 많은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방법으로 분열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한테는 제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인간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식 능력도 떨어지고 텔로미어 길이는 유지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짧아지는데, 어쨌든 생식 능력 떨어지고 돌연변이도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과 생식 능력이 많고 활발하고 자손을 많이 번성하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시간에 비례해서 돌연변이는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DNA의 특성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다윈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연 선택인데 개체의 유지와 종의 유지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종족의 번식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그리고 노화되고 죽고, 그렇지만 그 전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종족 번식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제가 80세 때는 고쳐 말할 것 같긴 한데, 떠날 때는 잘 떠나주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었고 최근에 약간의 단서가 풀린 듯한 텔로미어의 어떤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는 코딩이 되지 않는데 텔로미어에는 왜 하필이면 TTA 혹은 TTT, GGGG 이렇게 구아닌 리핏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타나게 돼 있을까? 이게 효모부터 사람까지 다 그렇거든요. 특히 이 구아닌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 즉 텔로머레이즈의 RNA도 이걸 합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종의 유지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답이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 구아닌 리피트는 어떤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양으로도 알고 학교에서 배운 얘기로는 DNA는 이중나선이고요.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둘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도 수소 결합을 통해서 합성돼서 나오는 건데요. 자,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세요? 혹시? DNA의 기본 단위가 뭔가요? 웅성웅성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뭐라고요? 예,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당, 그 다음에 인산이 있고요. 이 옆에 염기, 이것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백본, 즉 뼈대를 구성하는 거고,
이 5' 포스페이트에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로. 이 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염기끼리 수소 결합을 하는데요. 자, 워슨하고 크릭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이렇게 안티패럴럴하게 염기끼리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DNA 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왜 DNA가 유전자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워슨 크릭은 자기네의 이 결합을 아주 재밌게 워슨 크릭 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N7과 C4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퓨린과 피리미딘이 결합을 하고. 그런데 이 글라이코시릭 본드를 180도 돌리거나 하면은 실제로는 아주 낮은 확률로는 다른 결합이 발생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워슨 크릭이 발표한 논문의 딱 10년 후에 훅스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뉴클리오타이드끼리는 다른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게 훅스틴 결합입니다. 이 훅스틴 결합은 낮은 빈도로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DNA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앵글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 훅스틴 결합에 제가 주목한 이유 바로 이건데요. 구안인은요, 이게 말하면 염기의 특성상 아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한 가닥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이 상보적 가닥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이렇게 4개로 훅스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슨 크릭 결합이 아니에요. 비정석적 결합인 거죠. 이렇게 되면 판을 만들어요. 판이 계속 4번 이상 반복이 되고 중간에 TTA나 TT 같은 거로 수소 결합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구니 모양 혹은 의자 모양의 사중가닥 DNA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텔로미어는 복제할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꼬여 있으니까. 이렇게 꼬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텔로미어는 이렇게 생겼지? 이것에 천착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풀리는 몇 가지의 단서들이 생겼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스토리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쩌면 이 텔로머레이즈가 여기에 이 사중가닥 G 쿼드로플렉스라는 게 존재하면, 이거를 우리말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G 쿼드로플렉스라고 부르겠습니다. G 쿼드로플렉스가 이 텔로머레이즈가 함부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텔로미어를 합성해서 그냥 불멸로 가는 거를 막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하나의 생각.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 DNA 복제 때는 문제가 된다면 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어떤 인자가 있다면 그것이 텔로미어 복제는 적절하게 하고 텔로머레이즈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에 손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텔로미어끼리 연결되는 사생아적 DNA 수선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텔로미어의 항상성을 유지할지도 몰라라는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지금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흥분되고 있는 질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텔로미어로 살아남는 방법, 아직까지 그 균형을 잡는 것을 잘 못 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쿼드로플렉스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을 공유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자생물학의 아버지이고 살아계실 때 제가 뵀었는데 훌륭한 사람이기도 한 막스 페루츠 경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사 자기까지 거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위계가 없어야 된다고 믿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에서는 항상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라서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박사를 받을 때 우리 카오스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자연과학 공개 강연의 첫 22번째 테이프도 끊으셨던 팀 헌트 박사님께서 저한테 박사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행을 쫓지 말고 진리를 사냥하라. Ferret the truth.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아무래도 오늘의 텔로미어 살아남기에서의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늙는 게 싫어서 짧고 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뭐 진시황처럼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내 텔로미어의 건강도를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수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전 특히 피부 텔로미어를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다이어트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좀 그 생기가 넘치는 무슨 힘이 세거나 에너지가 네네. 넘치는 이런 것. 예. 그건 미처 생각하지 그러니까 못했네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남의 걸 항상 더 부러워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오늘 공개 강연 전에 미리 강연에 대한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교수님 직접 먼저 쭉 살펴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제가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정말 놀란 게 우리 학부 강의할 때 나올 법한 질문들 혹은 텔로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 적어도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고등학생 다 질문하신 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의 질문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너무 잘 모르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정말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한 개를 선정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현대 청운고등학교 권유진 학생이 보내준 질문인데요. 텔로머레이즈가 잘못 발현되어 암세포가 될 수 있다면 암세포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텔로머레이즈 효소 역시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세포에서도 자연적으로 텔로머레이즈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줬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뽑았냐면 이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텔로미어 과학의 가장 기저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뽑았습니다. 뒤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암세포 말고 자연적으로 텔로머레이즈가 있어야 되는 세포는요, 확인된 거로는 줄기세포, 생식세포, 그렇지만 그리고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세포라고 하는 건데 메모리 T셀, 메모리 B셀이라는 거, 즉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그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도 다시 이 면역세포들이 살아나서 사실 대신 싸워줘서 우리 면역계가 그 우리 몸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기억세포들이 되게 오래 살거든요. 거기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사는 세포에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세포에서는 이제 발현되고 있고 어떤 세포에서는 발현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연구는 분자생물학에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전자 발현으로도 이루어지고 히스톤의 그 소위 에피 유전학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뭐 신호 전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텔로머레이즈가 다시 발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세포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뭐냐면 모든 DNA,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어쨌든 텔로머레이즈 DNA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왜냐하면 모든 세포는 같은 DNA를 공유하거든요.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발현을 조정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사실은 합니다. 어떤 케미컬을 집어넣어서 숨죽어 있던 텔로머레이즈를 좀 살려내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그 제약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듣다 보니까요, 배아에게 염색체가 전달될 때 이 텔로미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텔로머레이즈 효소 덕분에 우리가 아이를 낳을수록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이 학생의 질문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사실 우리 몸의 어떤 그 세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난소, 정소 이런 데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거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몸 안에 다른 장기의 텔로미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건 있냐면
그 뭐 생식을 하여야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세포가. 아니면 생식을 할 때가 됐는데 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텔로미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질문 해주신 혹시 권유진 학생 오늘 참석했나요? 참석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안내 드리자면요, 이렇게 선정된 질문, 또 앞서 포스트잇 질문도 하셨잖아요. 포스트잇 질문, 또 현장 질문까지 이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관객분들께서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어떤 질문이 왔는지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도 보고 이게 보니까 정말로 그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무서울 나이 없고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최고의 그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나이인데도 텔로미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한번 예. 두 가지만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수명 연장 연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상용화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장재혁 학생이 보내줬는데요.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요, 그 가장 중요한 생명과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과학자들은 원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상업적으로 이거를 만들려는 목표도 있었겠지만 자기도 오래 살고자 그 구글의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인 한 분이신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은 뭐 노화 연구소도 만들어서 그 신티아 캐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살까지 살고 싶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의 연구는 단 하나로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도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약 하나로 아까처럼 그 빌 앤드루스가 사실은 텔로미어에 꽂힌 이유가 저게 자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겠다라고 해서 텔로미어 길이 유지하는 약을 만들겠다고 그 제약회사를 세웠거든요. 시에라 지네틱스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는 그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비타민 같은 거를 만든 겁니다. 알약. 그래서 있는데 제가 먹어봤는데요. 뭐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제 텔로미어 길이를 그렇게 재고 싶을까?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재고 싶으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주 다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텔로미어 길이를 재야 그 약의 효과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측정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 길이 재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주 싸고 그 다음에 저비용이면서도 아주 확실한 그 텔로미어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한다면, 그러면은 그 약을 먹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아니면 빌 앤드루스처럼 저렇게 그 동생이랑 같이 몇십 년을 같이 있어봐야지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확실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생명 진화적인 관점에서 세포가 텔로미어를 통해 노화하는 것이 생물의 생존과 진화에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생물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세포가 텔로미어를 통해서 노화를 하는 게 생존과 진화에 있어서 생물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보내줬습니다. 개성고등학교 학생이라고만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이 텔로미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질문과 질문이 꼬리를 이어갈 때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체에서는 이게 좀 불리해지지만 사실은 종의 유지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은 개괄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 한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로 들어가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을 한다면 다른 모든 예는 빼고 이제 암 발생만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게 세포가 노화해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잖아요. 그럼 암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디스 캠피스라는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포 노화가 전체 몸으로 보면은 암을 억제하는 반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래라는 거죠. 노화해서 있느냐 아니면은 노화를 너무너무 극복하려고 해가지고 뭐 텔로머레이즈를 막 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발현해서 텔로미어를 막 길게 하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암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서 생명체는 진화하면서 어쩌면 세포 노화라는 것이 그 질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보존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노인분들이 암에 걸리는 빈도는 매우 높지만 노인에게 발병하는 암의 경우는 진행이 느리거나 그때 새로 시작하진 않고 실제로는 젊었을 때 있었는데 40년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느린데 소아암 혹은 젊은 사람한테 발병하는 암은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세포 분열의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분열하는 세포의 그 개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세포 노화는 개체를 보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주신 장재혁 학생과 개성고등학교 학생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네, 저희 스텝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손 크게 잠시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저희가 강연 전에 질문을 받아본 건데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아마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손, 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발견한, 네,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한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태원고등학교 학생 김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서 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텔로머레이즈. 네. 인간이 살아갈 때 많은 그 위험에 대한 노출이랑 예를 들어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유전 기술이 계속 발달하더라도 인간이 사는 수명의 한계까지 이걸 끌어올린다면 얼마까지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저 질문을 이제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고민하다가 답을 하나 마련했어요. 제가 애용하는 동물 모델이 마우스인데 마우스가 어디서 사냐면 Specific Pathogen Free, 즉 아무런 균이 없는 데서 삽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생명과학을 이제 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과학이고 생로병사에 대한 과학이지만 그냥 보는 현상을 이렇게 쓰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군과 컨트롤과 모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환경의 영향을 차단한 겁니다. 뭐 감염 뭐 이런 거 다 차단해가지고 SPF 시설에서 길러서 유전적인 영향만 봤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애시케나시 주이시 얘기도 제가 그래서 그래도 동질의 집단 얘기를 한 건데 이 환경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개방계에서는 오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환경학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스페시픽 패토전 프리에 살면 인간이 얼마나 살까라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안 살 거라서 그 실험을 시도할 수 없는 실험이라서 답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즈에서 얘기한 145세는 대충 이게 뭐 어떤 게 그 안에서 결혼하고 이제 하는 이제 동질의 집단에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보고 거기에 이런 이제 텔로미어 약이랄지 텔로미어 건강도 그다음에 이제 정밀의학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을 때 치료가 되면 한 145살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게이 브린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북극고래처럼 ERCC1, PCNA 이런 거 좀 약간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 데서 계속해서 살면
500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제가 그 가늘고 길게 살려고 했어도 500살까지 살고 싶을까? 도깨비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줘서 교수님 한번 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기 그 한 질문만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 네. 저기 하얀 네. 하얀 후드티 입은 학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한 후에 질문 부탁드릴게요. 운남고등학교에서 온 권준환이라고 합니다. 그 TV 같은데 광고에서 많이 보면 저희가 활동할 때마다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축적이 되고 그게 몸속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네. 그것 때문에 인체의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네. 말을 되게 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에서의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손상도 DNA 손상입니다. DNA가 손상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원전에 뭐 비슷한데 갔다 오거나 이상한 약을 먹었거나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세포가 내재적으로 갖는 DNA 손상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DNA 복제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열리니까. 그 다음에 텔로미어 손상, 그리고 세 번째가 활성산소입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DNA 손상을 주기 때문이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아까 그 다이아그램에 보면 활성산소하고 텔로미어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어서요. 노화의 원인 맞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건강도 유지하는 거하고 활성산소를 뭐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 맞는 얘기인데요. 그 세라 뭐 약 가지고 활성산소가 모두 다 제거되는지는 저도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층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다음 강연 열심히 듣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과학으로 살아남기 함께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기다릴 때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저기 자연과학 공개 강연이 시작됐는지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제가 아주 운이 좋게 그 몇 년 전에 그 자연대에서 그 봉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그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 이 자연과학 공개 강연인데 그 역사도 길고 좀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파크 회장님께 그 수학 콘서트를 보고 이렇게 우리도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22회였는데요. 계속 그거를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하면서 그 굉장히 많이 뿌듯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없는 사이에 회의하실 때 저더러 뭐 강연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대담을 하든지 하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텔로미어가 더 짧아지기 전에 그냥 강연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현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